네, 이준석 스나이퍼가 여러 명이 있는데요. 평론가가 아니라 이준석 지역구에 나왔습니다. 최우성 예비후보 등록했습니다. 지금 이때는 예정자인데 지금 등록을 했죠? 네, 지금 했습니다. 네. 올해 젊은데 네. 몇 살이죠? 28인 만으로 28. 야, 그럼 네. 이준석보다 10살이 아래인가? 네, 딱 10살 차이입니다. 딱 10살 차이구나. 네. 그 언제부터 정치를 하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정치하고자 마음 먹은 거는 이제 이준석 씨 징계 당했을 때 징계 당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때 좀 여의도에서 활동하다가 네. 정당대회를 기점으로 이제 하고자 마음을 그래요? 그때 확실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26살 때 결정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되는 거네요. 26, 7대. 6, 7대. 그리고 네. 이제 28에 이제 드디어 이제 선거에 나가는 건데. 네네. 그 노원병에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노원병에는 왜 노원병을 택한 겁니까? 뭐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일단은 이준석 씨 이번에 노원을 배신하고 이번에 비례대표로 가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배신을 하는 정치, 특히 이준석 씨는 거기가 고향이에요. 네. 이제 보수도 배신하고 2번 했죠. 그 다음에 고향도 배신하고 이런 정치가 어떻게 이제 깨끗한 정치고 새로운 정치냐. 그리고 청년 정치도 당연히 아니다. 청년은 이거 더 10살 어린 청년이지. 최우성 씨가 그럼요. 청년이지. 네네. 뭐 청년이면은 그렇게 다 배신하고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줄 알겠어요. 이준석 씨 보면은. 그렇지. 네,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직접 예비후보로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노원병에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지도가 없으니까 네. 사람들이 왠지 뭐 자원봉사단이야 뭐에다 이렇게 하시는 분 많을 텐데. 네, 아유 지금은 본인만 할 수 있어서 제가 열심히 명함 나눠드리면서 인사하면서 홍보하니까 이런 사람 젊은 사람이 이번에 노원에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되게 반겨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인지도가 쌓였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죠. 왜냐면 네. 바닥을 훑어야 돼. 네. 바닥을 많이 훑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만 돌아다니서 안 돼요. 시장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냥 진짜 동네 골목 네네. 다니고 있어요? 네,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뭘로 다녀요? 직접 걸어서 다니고 상계동을 한 지금 3번 반 정도 돌았어요. 3번 반에서 4번 정도 돌았고 지금 뭐 거의 지리도 거의 다 외운 정도로. 네. 골목이. 네. 뭐 유세차는 해요? 아니면 걸어 다니면서 뭘로 해요? 마이크를 잡아요? 아니면 뭘? 마이크나 유세차는 선거법상 지금 안 되고 이제 오직 걸어 다니면서 명함만 나눠줄 수 있어요. 인사하고. 네, 그래서 인사하면서 지지 호소 이렇게만 가능한데 이제 그냥 이제 무식하게 다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다니다 보니까 요령도 익히게 돼서 토요일에는 이제 상계동에 수락산, 불암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은 이제 토요일에는 무조건 산에 가서 다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교회, 그 다음에 절, 성당 이런 데 다 다니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또 아침에 출근할 때 드리는데 이 출근할 때도 팁이 지하철에 가까이 가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하철은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좀 떨어진 이제 집에서 막 나오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인사를 드려야지 받아주신대. 네. 하여튼 나름대로 아주 노하우가 있구만요. 네, 노하우를 다 터득했습니다. 그래 이준석이가 지금 신당을 뭐 창당했잖아요. 네. 이준석에 대한 그 동년배들, 그 20대 후반, 그 친구들이라든가 선후배들, 왜냐면 남자들을 표를 얻으려고 여자들하고 갈라치기 했잖아요. 여성도 군대 가라 이러면서. 네, 지금도 갈라치기 하고 있죠. 지금도 갈라치기 하는데 20대 남자들 또래 친구들은 이준석에 대한 평가가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요? 그냥 정치에 좀 저관심층들은 그래도 뭐 약간 언론에서 가스라이팅 당한 대로 이대남 대표인 줄을 아는데 근데 정치에 좀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이 친구가 그렇게
뭐 성상납 혐의도 있고 그게 현재 무고죄로 이제 검찰에 이송된 거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그냥 이준석이랑 사람 자체를 잘 모르지 뭐 또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어떤 친구는 제 친구 중에 한 살 어린 친구가 있는데 그 이준석 씨가 조금 무슨 4차원의 무슨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프로그램 개발하면은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은 정치인으로서 뽑아달라기에는 나는 너무 4차원 같아서 표 안 주겠다.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네. 4차원이는 어떤 면에서 4차원이라고 그래요? 그냥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은 정치인 할 상이 아니래요. 그냥. 정치 할 상이 아니에요. 네, 그냥 자체가. 네, 그냥 약간 너드라고 하죠. 너드락은 뭐예요? 이제 방구석에서 막 연구하고 오타쿠. 네, 그런 것들. 약간 그런 부류의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냥 아니 계속 그냥 컴퓨터 연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정치한지 이해 안 간다 이러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하여튼 이준석 때문에 이준석의 배신의 정치를 심판하러 우리 최우성 씨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준석 신당 뭐 지금 좀 분위기가 좀 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여요? 원래는 이준석 신당이 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전제 조건이 병립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갑자기 이재명 대표님이 연동형으로 간다라고 해버려가지고 상황이 갑자기 급변하게 됐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여기 이봉규 TV에 출연하기 전에 정치 쪽 관계자분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봤어요. 이번에 연동형으로 갑자기 변하게 됐는데 이거 개혁신당에 유리하게 됐다고 해석하시냐 하니까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유리하게 됐다. 네, 유리하게 이재명이가 됐다. 결국은 이준석한테 도움을 준 꼴이 되는데 그래놓고 이제 윤석열 탄핵 같은 걸로 같이 연대해서 뭉치자 이제 이렇게 나가겠죠. 이준석 씨 성격이라면은 자기가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 이익을 많이 받으면은 충분히 같이 연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쪽하고 더 가깝잖아 원래. 민주당 쪽하고. 뭐 최근까지는 아닌데 한 반년 전쯤에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 시절 때 뭐 여러 가지 특혜 준 게 대체 그게 왜 제3자 뇌물이 되는지 법적으로 위반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발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행정권 이재명을 살짝 옹호하는 듯한. 이재명을 확실하게 옹호한 거죠. 확실하게 옹호했죠. 네,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고 이제 남국소도 한 적 있고. 남국소가 뭐예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코인 게이트 있었잖아요. 그걸로 탈당까지 하고 이제 정치적 목숨이 없으신 상태인데 김남국 의원 코인 이제 비리가 뭐 코인 의혹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라고 옹호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또 옹호를 해주고. 네, 그런 식으로 확실히 좀 친명계 정치인들한테 조금 많이 우호적인 스탠스. 네. 뭐 그런 스탠스로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은 이제 이준석을 만약에 이제 만난다. 네. 길거리에서 만나든 네. 어디 정치 어떤 뭐 이제 행사장에서 만나든 이준석이하고 맞닥뜨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해야죠. 인사하고. 당연히 뭐라 그래요? 이번에 뭐 노원 안 나오시냐, 노원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만. 이 정도 좀 나와라. 네. 나도 노원에 나가는데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네. 왜 노원 피하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뭐 거기서 웃으면서. 네, 웃으면서. 왜냐하면은 이준석 씨한테 뭐 욕을 한다거나 화를 낸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이준석 성상납 혐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꼬치꼬치 묻는다거나 이거는 프로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고 노원에 나오셔라. 저랑 한번 겨뤄봅시다. 이 정도로 하고 만약에 뭐 이제 실제로 또 나오시게 되면은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방송에. 토론하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성상납에 대해서 물어봐야죠. 제가 그때는. 네. 성상납 했는데 그건 했다고 보는 거죠? 저도 뭐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고. 네네.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아니라고 그러니 그게 이제 무고죄가 된 거죠.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가 고소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고가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준석의 이 캐릭터의 특징은 우리 최우영 씨가 볼 때 어떻게 봐요? 뭐 거의 내로남불의 구태 그 자체. 잠깐의
이익과 위기만 모면하려고 드는 그런 정치인, 거의 뭐 이재명의 특징과 흡사하다고 보입니다. 이재명과 네, 그런 특징은 솔직히 비슷하긴 해요.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준석 씨가 말은 좀 더 확실하게 더 잘한다. 네, 이재명보다? 이재명보다는 말은 잘해요. 아, 그래요? 네, 이재명보다는. 이재명보다는. 왜냐면은 뭐 이재명 난감한 질문들 들어왔을 때 뭐 국토 균형 발전은 중요합니다 하면서 동문서답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준석 씨는 뭐 어떻게든 뭐 논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네. 근데 여자 갈라치기, 그때 이제 노인 갈라치기 그 전에 하더니 이제는 네. 또 여자 갈라치기 하는데 네. 여성들한테 원성이 자자할 것 같은데, 젊은 여성들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노원을 돌아다니면서 좀 물어봐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노원이 민주당이 우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있지, 그럼. 네, 이거는 보니까 이거 전국이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TK와 이제 호남 빼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20대, 30대 중 2030 여성으로 보이는 분도 이제 마침 국민의힘 지지자시길래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이준석 씨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지역구이지 않았냐 하니까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이 반찬 가게 하시거든요. 당고기역 근처에서 반찬 가게 하시는데, 아니 나는 이번에도 나오는 줄 알아서 국민의힘으로 나오면은 뽑아줄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말하니까 그제서야 안 거예요. 그래요? 그 국민의힘으로도 안 나오고 노원병도 안 나와요? 하니까 진짜 이 남자는 묵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씨는 뭐 옛날에 선거 나올 때부터 까불까불거리고 나불나불거려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까불까불 나불나불이 그 준석이의 말하자면 저거구나. 트레이드 마크구나. 네네.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2030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남자로서의 매력 자체가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남자의 매력은 네, 없다. 그냥 뭐 정치인이라고 하니까 봐주는 거지 뭐. 네.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네, 이제 당고기역 근처에 있는 30대, 아마 30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게를 운영하시니까. 이제 그분 여성 사장님 피셜입니다. 그래요? 매우 확실하죠. 이게 거짓말 아니고요. 네. 제가 또 다니면서 준석이에 대해서, 이준석 씨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다닙니다. 예. 이제 준석이는 이제 그렇고, 네. 준석이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노원병원. 네, 맞습니다. 노원병원 이제 준석이하고의 이제 뭡니까 공천 경선에서 한번 붙으려고 그랬는데 최무영 씨가 그 꿈은 사라졌어. 이제 준석이는 안 나오는데.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역이죠? 네, 현역은 민주당. 거기하고 붙어서 이길 자신 있어요? 저는 진짜로 이길 생각으로 달려들지 뭐 지겠다. 아니 뭐 이런 마음가짐으로 달려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긴다. 네, 이길 생각으로. 그러니까 현장 노원병을 바닥을 돌아다보면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나 보죠? 네, 이게 확실히 이준석 씨가 지역구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났던 것이지, 이제 직접 느껴보니까 제가 명함을 하루에 평균 500장 정도를 나눠드려요. 그러면은 그 중에 총 700명 정도죠. 그 중에 200명 정도는 받지를 않으세요. 200명 정도는 안 받고 500명 정도는 받으시고 나머지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추산 데이터를 보면은 마냥 그 험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냥 일반적인 지역구인 것 같아요. 그럼 거기 일반적인 지역구지. 거기 홍정욱 의원이 옛날에 네네. 우파로 당선됐었고 안철수 의원도 당선됐던 지역이에요. 준석이가 저 마이너스 3선하면서 험지가 된 거지. 준석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갔으면 그동안에 됐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준석이가 말아먹은 거지 뭐. 네, 맞습니다.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꼭 정부 여당에서도 뭐 거기에 뭐 전라도 분들이 많이 산다 뭐 이런 거 핑계 삼아서 지역의 현안을 안 챙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험지가 돼버렸다. 왜냐하면은 뭐 사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민주당을 뽑아야 된다, 국민의힘을 뽑아야 된다, 뭐 그렇지는 않으세요. 뭐 그렇지는 않은데 뭐 아무래도 국민의힘 계열, 보수정당 계열의 사람들이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뭐 그냥 뭐 좀 더 친숙한 정당을 뽑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지역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은 충분히 노원병도, 노원 이제 을로 되는데 거기도 충분히 보수 정당이 괄목할 만한 성적도 내고 당선까지도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준석 때려잡으러 나왔는데 네. 내가 당선돼서 이준석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 뭐 그런 얘기네요. 지난번에 네, 맞습니다. 한 얘기가. 네, 원래는 처음에 기사를 냈을 때는 이준석 씨가 31%를 첫 선거에서 얻었어요. 네. 그거를 넘겠다고 했는데 이제 직접 뛰어보니까 아니 31%가 아니라 40% 그 이상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당선되겠다. 그리고 당선까지도 노려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당선돼서 이준석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 네네. 아, 그래 28살에 그런 패기가 있어야지. 네, 맞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26살 때 국회의원 됐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보다는 2살 늦은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준석이가 처음 정치할 때도 26인가 7인가 그래요. 네, 맞습니다. 네. 26인가 7에 비대위원. 비대위원 됐죠. 네. 네, 28에 그리고 이제 본인도 30살에 나왔을까요, 지역군. 지역군은. 네. 그거보다는 준석이보다는 지역군은 빠르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이준석 한마디로 아까 얘기한 대로 까불까불 나불나불해. 네, 네. 대명사다. 네, 맞습니다. 자, 된다면 네. 국회에 들어가서 뭐부터 할 거예요? 다른 것 말고 이거는 내가 반드시 내가 한다. 정말 당연한 건데 당연히 노원을 위한 정책을 펴야죠. 그건 뭐 그거는 정말 당연한 거고 당연한 그건 첫 번째 1순위고 그 두 번째 후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출산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제가 정치판에 뛰어들게 된 결심 중 하나가 우리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보다 더 못 살 세대 거의 확정이 돼버린 상태이기는 해 사실상.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성 정치인들 전체가 민주당, 국민의힘 가리지 않고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 펴는데 좀 미흡하고 연금 개혁도 좀 늦춰지고 그랬는데 그게 좀 너무 억울해서. 근데 막상 이제 저출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세대는 우리 세대예요. 10, 20, 30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늦출 수 있는 그런 정책들 입안하고 정치할 겁니다. 저출산 해결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최우성 씨가 생각하는 저출산 해결책. 네. 뭐 일단은 당연히 나경원 의원이 말했었던 헝가리식 정책도 있기는 한데 그게 뭐냐면은 젊은 세대들한테 집값을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근데 이걸 다 언급할 수는 없고 방송에서 그런 정책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입니다. 어떤 시간이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선물한다. 그렇죠. 어떤 시간이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뭐? 휴가라고 하긴 아니고 저희가 정확하게 원하는 거는 그래서 노동개혁을 해서 그래서 조금 파트타임 잡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노조의 어떤 이거에 휘말리지 않고 내가 파트타임으로도 일하고 싶은 사람 못하게 해요 지금. 네, 맞습니다. 노조 때문에 못해. 네, 그게 반드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의 안정성을 너무 심하게 올려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에서도 뭐 본인이 뭐 사무직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도 충분히 파트타임으로 일정 부분 돌릴 수 있고 그래요. 애 보면서. 네네. 근데 왜 못 돌리냐? 대부분의 대기업이 아닌 이상 중소기업들을 중견기업들은 이 사람의 출산 휴가를 보장해주면서 뭐 온갖 세금 내야 되고 뭐 고용보험 같은 거 내야 되고 이런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일주일에 2번을 나오더라도 이제 4대 보험 다 내야 되지. 그다음에 그만큼 또 정규직을 또 뽑아 버려야 되니까 그 빈 시간에. 근데 일주일에 3번 이제 2번 나오니까 3번 나오는 거는 이제 뭐 비정규직으로 잠시 때우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자유롭게 좀 플렉서블하게 쓰고 싶어도 못 하게 되고 그게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게 되면은 바로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도 이제 집에서 육아하고 싶은 남성들 요즘에 좀 많고 우리 세대에는 그다음에 왜 그게 많냐면은
우리 세대는 이제 느껴보니까 대부분 아버지는 밖으로 가서 일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집에 있으시고 그랬는데 우리 세대 2030들은 아니 뭐 아빠여도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게 2030 남성들의 니즈예요. 아이와 행복한 시간. 근데 그런 게 뭐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이제 결혼을 안 하는 그 요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 중에는 이제 자기가 그만큼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을 더해서 가정을 부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초과 근무 또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주 52시간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거는 남성들이 많이 선택을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여성들 중에서도 정말 커리어 우먼, 그 다음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싶은 그런 여성분들이 있어요. 그런 여성분들도 그런 여성분들은 자기가 초과 근무해서라도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든 성과내고 그걸 본인의 포트폴리오로 만드시는데 그거 못하죠. 예, 그것도 못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는 게 오히려 저출산 문제 해결하는 거다. 그렇죠. 그렇죠? 파트타임을 활성화시켜서 그러면 기업도 파트타임만이 고용하고, 네네. 그러면 이제 기업도 거기에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고, 네. 파트타임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 정규직 할 거를 두 사람 파트타임으로 네.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아니면 세 사람이 파트타임 하든지. 네, 맞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약간 노동자들한테 피해주고 그런 것처럼 느껴진 이유가 뭐냐면은 기존 산업에서는 이제 좀 저숙련 서비스업들이나 그게 가능하고, 그게 오히려 기업들이 좀 악용하면서 해고 막 하고 피해주고 막 그렇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미 한국은 지식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미 되어 있고 더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더 그렇게 갈 건데, 그런 상황이면은 고부가가치 지식 산업이면은 어떤 사람은 진짜로 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지만은 일주일에 하루만 일해도 평범한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좋은 업무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시간에는 그냥 이제 평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파트타임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 해도 이제 알바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벌고 그런 환경은 이미 기업 내부 생태계에서는 다 갖춰진 상태인데 정치가 못 따라와서 못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민노총에 굴복해서, 그렇죠. 민주당에 굴복해서. 네, 맞습니다. 뭐 민주당은 이제 그냥 말 그대로 기존의 시대가 변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시대가 변한지 모르고 그냥 저숙련 서비스업자들이 피해 본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노총이랑도 결탁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수 정당도 이것들을 명확하게 캐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정치인이 지금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삶에 있는 현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이제 당에 전달하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역동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청년이면서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우영 씨의 도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우성 노원병 예비 후보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